도와주세요.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태풍이 몰아치는 밤, 골목길에 할머니 한 분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습니다. 정장 입은 회사원도, 같은 학교 학생들도 모두가 그냥 지나쳐갑니다. 하지만 단 한 명, 학교에서 가장 가난해서 왕따 당하는 17살 한지우만이 할머니를 업고 1km를 뛰어갑니다. 넘어지고 다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며칠 후 그 할머니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4시 30분, 낡은 목조주택의 삐걱거리는 마루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립니다. 이수지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일어나 딸을 깨우지 않으려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45살 여인의 손은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느라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죠. 거울도 보지 않고 머리를 묶은 수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딸을 위해 남겨둔 계란 3개와 시든 채소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삼키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자신의 아침은 시장에 도착해서 김밥 한 줄로 때우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을 나서기 전 수지는 딸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우야, 엄마 다녀올게. 오늘도 힘내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수지는 낡은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맸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수진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장례비로 3천만 원을 빌렸고 반찬 가게를 시작하려고 5천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지만 이자만 갚기에도 벅찼고 원금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이제 빚은 이자가 또 이자를 낳아 1억 원이 훌쩍 넘어 있었죠. 6시 한지우는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7살 소녀의 방은 너무나 좁고 소박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벽지, 중학교 때부터 쓰던 책상 그리고 빛바랜 커튼이 전부였습니다. 지우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째 입고 있는 교복은 아무리 세탁해도 색이 발해 있었고 작년에 산 운동화는 밑창이 떨어져 나가 접착제로 붙여놓은 상태였습니다. 부엌에서 지우는 엄마가 남겨둔 계란 3개를 발견했습니다. 지우는 그중 1개만 꺼내 간단히 계란 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2개는 내일과 모레를 위해 남겨두어야 했으니까요. 밥은 어젯밤 남은 것을 데워서 먹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아침을 먹는 지우의 눈에 냉장고에 붙어있는 성적표가 들어왔습니다. 전교 7등,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오직 학교 수업과 교과서만으로 이룬 성적이었습니다. 7시 30분, 지우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비 1,500원을 아끼기 위해 1시간을 걸어서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길을 비췄지만 지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늘도 학교에서 견뎌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걸어가는 내내 지우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맛있는 거 사올게.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8시 40분, 지우는 서울 벚꽃고등학교 교문을 지났습니다. 교문 앞에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학생들이 즐비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학생들, 최신형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남학생들, 모든 것이 지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지우가 교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가장 두려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뭔 냄새야. 지우가 오면 항상 반찬 냄새가 나. 정다은이었습니다. 17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하게 화장을 한 정다은은 코를 막으며 과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역겨워. 시장 반찬 냄새가 교복에 밴 것 같아. 다은의 말에 주변 아이들이 키득키득 웃어댔습니다. 지우는 어젯밤 엄마 가게 일을 도와주느라 교복에 밴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빠지지 않는 그 냄새는 지우에게는 엄마의 정성과 노력의 증거였지만 아이들에게는 놀림감일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교실 맨 뒤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이 지우의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옆에 앉으려 하지 않는 외로운 자리. 점심시간이 되자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 후라이 반쪽, 그리고 시든 채소 몇 가지가 들어있는 소박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어머, 지우야, 오늘 도시락이 특별해 보이네. 다은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실수인 척하며 팔꿈치로 지우의 도시락을 밀어버렸습니다. 쾅, 도시락이 교실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준비해준 밥과 반찬이 더러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정말 미안해. 완전 실수였어. 다은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가난한 도시락이 그렇게 맛있겠어. 우리랑 같은 공기 마시기도 싫다니까. 아이들의 잔혹한 말들이 지우의 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바닥에 흩어진 엄마의 정성이었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밥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더욱 기뻐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야, 한지우, 그거 다시 먹을 거야. 더러운 바닥에 떨어진 걸 한 남학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역시 가난한 애들은 달라. 우리는 상상도 못하겠어.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더 심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알을 주워 담았습니다. 한 알 한 알이 엄마의 사랑이었고 엄마의 눈물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내내 지우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방과 후 지우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가난한 게 죄인가? 작게 중얼거린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지우야,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착한 마음이 너의 가장 큰 보물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오늘도 견뎌냈습니다. 내일도 견뎌낼 것입니다. 오후 4시 지우는 학교를 나와 교회로 향했습니다. 집과는 반대 방향이었지만 지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교회만큼은 지우를 무시하지 않는 유일한 공간이었으니까요. 20분을 걸어 도착한 소망교회는 작고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지우 누나, 교회 문을 열자 초등학교 3학년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민수 뒤로 4학년 서연이와 5학년 준호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우가 1년 전부터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주던 동생들이었습니다. 학원 갈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이었죠. 지우는 가방에서 교과서와 문제집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자, 오늘은 뭐부터 할까? 지우는 소회의실 책상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저 수학 문제 못 풀겠어요. 민수가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문제를 읽어보더니 민수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사탕이 10개 있는데 지우의 설명은 학교 선생님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며 이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우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1시간이 흐른 오후 5시 소회의실 문이 열리며 김 집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지우야,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50대 중반의 김 집사님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 더 배우는 것 같아요. 지우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지우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야, 집사님이 제안 하나 해도 될까? 내가 이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앞으로는 정식으로 과외비를 받는 게 어떨까? 지우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집사님, 저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돈 받을 생각은 아니야. 지우야. 김 집사님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봉사도 좋지만 내가 지금 힘든 거 집사님이 다 알아. 내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도 알고. 김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교회 여러 집사님들이 의논해서 결정한 거야.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릴게. 3명 가르치는 거니까 한 명당 10만 원이야.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만 원. 엄마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한 달에 250만 원을 벌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2시간만 가르쳐도 30만 원을 벌 수 있다니.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지 마, 지우야. 내가 그만큼 잘 가르치니까 받는 거야.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해. 김 집사님은 지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 시간, 지우는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지우의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생전에 늘 이웃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오후 8시 지우는 교회를 나섰습니다. 가방 속에는 김 집사님이 먼저 주신 이번 달 과외비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돈을 꼭 쥐며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드려야지. 빚 조금이라도 갚는데 보태시라고.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날씨 예보에서 오늘 밤 강한 태풍이 온다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지우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우는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1개를 샀습니다. 점심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1,000원짜리 김밥이었지만 지우에게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편의점을 나오니 벌써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가야겠다. 지우는 낡은 우산을 펼치며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비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말이죠. 오후 8시 30분, 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지우의 낡은 우산은 이미 2군데가 찢어져 빗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강풍에 우산이 뒤집어지기를 몇 번, 지우는 결국 우산을 접고 그냥 뛰기로 했습니다. 집에 빨리 가야 하는데 지우는 축축한 교복을 움켜쥐며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길 한복판 쓰레기통 옆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낡고 수수한 회색 옷을 입은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다가가 할머니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우산을 쓰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여기 할머니가 쓰러져 계세요. 지우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잠깐 멈춰서서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또 노숙자네. 요즘 정말 많아. 남자는 전화도 걸지 않고 그냥 서둘러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어서 젊은 커플이 나타났습니다. 여자가 할머니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저 사람 괜찮을까 의식이 없어 보이는데.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노숙자 할머니인 것 같은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지나가자. 맞아. 괜히 연루되면 귀찮잖아. 그들은 할머니를 피해서 큰 돌을 돌아가듯 지나쳐갔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외면할 수 있다니.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지우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누가 쓰러져 있네. 같은 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다은의 친구들 셋이 편의점 비닐 우산을 쓰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짜네. 할머니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잠시 멈춰선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어른들도 그냥 지나가는데. 맞아. 괜히 끼어들었다가 문제되면 어떡해. 부모님한테 연락 와서 혼날 수도 있어. 그냥 지나가자. 누군가 신고했겠지 뭐. 아이들은 할머니를 피해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지우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맥박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지우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야,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도와주는 것이 진짜 사람다운 거란다.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등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를 업는 순간 지우는 그 무게에 비틀거렸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무거운 할머니를 업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1km 갈 수 있어.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지우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폭우 속 시야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풍에 몸이 휘청거리고 진흙탕이 된 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지우는 할머니를 업은 채로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났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지우는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등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만 가면 돼. 15분이 지났을까. 지우는 5번을 넘어졌고 팔꿈치도 까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지우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뛰었습니다. 마침내 병원의 응급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 왔어요. 할머니, 지우는 비틀거리며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의식을 잃으셨어요. 의료진이 재빠르게 달려와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간호사가 지우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생, 이 할머니를 업고 온 거예요. 이 폭우 속에서. 네,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 지우는 탈진해서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숨이 가쁘게 몰아쳤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학생이 할머니 생명을 구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지우는 비로소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매일 방과 후 병원에 들러 할머니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학교에서 또 괴롭힘을 당하고 지친 몸이었지만 할머니가 걱정되어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지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가야, 또 왔구나. 학교 끝나고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할머니께서 괜찮으신지 궁금했어요. 지우는 할머니 옆에 앉으며 사과 한 개를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사과였지만 지우가 줄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고마워, 아가야.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 내가 나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왔다고,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가야, 할머니가 물어봐도 될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지나갔는데 너는 왜 나를 도와준 거니?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람다운 거라고.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버지시구나. 그런 가르침을 받은 아이가 이렇게 착할 수밖에. 며칠 동안 지우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지우는 조금씩 위로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상처들이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이 없으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혼자 살아.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식도 없단다.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왠지 모르게 할머니가 더 안쓰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가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아가야, 할머니 연락처 줄게. 나중에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렴. 할머니가 쪽지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할머니도 조심하세요. 건강하셔야 해요. 지우는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우는 할머니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가 집에 도착하자 엄마의 가게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이수진 씨, 언제까지 돈 안 갚을 거예요? 덩치 큰 사채업자 2명이 가게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엄마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사채업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쾅, 반찬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안 돼. 지우가 가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사채업자 중 하나가 지우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지우는 벽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까지 1억 원 준비해. 못 가져오면 이 가게 넘겨받을 거야.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뒤에는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따라왔습니다. 제가 모든 빚을 갚아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1억이 만만한 돈인 줄 아세요? 할머니가 손짓하자 비서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 1억 원을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불렀으니 조용히 받고 가시죠. 순간 경찰들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 및 폭행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지우와 엄마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대체 어떻게?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나는 하늘건설 그룹의 회장 강은혜란다. 명함에는 하늘건설 그룹 회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한국 최대 건설 회사였습니다. 그날 밤 내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위험했을 거야. 이제 내가 너를 구해줄 차례란다. 이틀 후 학교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우가 구한 할머니가 하늘건설 그룹 회장이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야, 들었어. 지우가 구한 할머니가 재벌 회장이래. 그래서 빚을 다 갚아줬대. 1억 원을. 헐, 진짜. 복도와 교실 곳곳에서 지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축하나 칭찬 대신 질투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뭐야, 지우가 뭘 잘했다고 그런 혜택을 받는 거야. 정다은이 팔짱을 끼며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분명 뭔가 속임수를 썼을 거야. 가난한 애들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 다은의 친구 지민이 동조했습니다. 그러게, 그냥 우연히 도왔을 뿐인데 1억 원을 받다니 불공평해. 점심시간에는 더 심했습니다. 우리도 길에서 만났으면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왜 지우만? 정말 운이 좋았네.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한 거 아니야.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는 구석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줬습니다. 왜 착한 일을 하면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지? 지우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방과 후 지우가 사물함을 열자 쪽지 여러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벌한테 빌붙은 거지. 돈 때문에 할머니 이용했지. 위선자 잔인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쪽지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마음의 상처는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우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학교 단체 채팅방에 자신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다은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진짜 있을까요? 너무 자기적이지 않나요? 뭔가 계획된 것 같은데.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이상해요. 진짜 우연일까요? 의심스러워요. 할머니랑 미리 짜고 한 거 아닐까? 지우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는 더욱 냉랭했습니다. 아무도 지우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피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지우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저 애랑 같이 있으면 우리도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점심시간 지우가 혼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유일하게 한 명 박민재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민재야,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날 밤 폭우 속에서 할머니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간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민재의 말에 지우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음 무리가 다가왔습니다. 야, 박민재, 너도 지우 편 들 거야.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민재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묻고 싶어. 그날 밤 같은 상황이었다면 정말로 유미처럼 할머니를 도왔을 거라고 생각해. 진심으로.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고 1km나 떨어진 병원까지 업고 가야 하는 상황 말이야.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 누군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위험하잖아. 맞아, 위험했어. 그래서 아무도 안 한 거잖아. 실제로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어. 하지만 지우만은 달랐어. 민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우는 자기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할머니를 구했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불공평하잖아. 우리도 선행을 하는데. 불공평. 민재가 웃었습니다. 너희가 언제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도왔어. 교실에서 지우 괴롭히는 게 선행이야. 교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민재의 말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너희들이 정말 공평성을 따지고 싶다면 먼저 지우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얼마나 괴롭혔는데. 민재는 지우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을 했어. 그 누구도 내가 한 일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 그 순간 교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은의 표정은 불쾌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은은 또다시 SNS에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은혜 회장이 직접 학교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교장실에서 긴급 전교생 집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강당에 모인 학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왜 갑자기 집회를 해? 지우 때문인가 봐. 무대 위에 올라선 강은혜는 품격 있는 정장 차림으로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저는 하늘건설그룹의 회장 강은혜입니다. 강당이 순간 웅성거렸습니다. 한국 최대 건설회사의 회장이 직접 학교에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친구 한지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포구를 맞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스크린에 병원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우가 할머니를 업고 포구 속을 뛰어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지우의 모습에 학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우는 자신보다 훨씬 무거운 저를 업고 1km를 뛰어갔습니다. 중간에 5번이나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본 학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험한 날씨에 할머니를 업고 뛰는 지우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분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우는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은혜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우가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선행이 의심받고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요. 다은을 비롯한 아이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선행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우는 그날 밤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행입니다. 은혜는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우의 그런 마음에 감동받아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선행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답입니다. 이어서 은혜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학교에 선행 장학금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타인을 위해 선행을 실천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만 이 장학금은 성적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진정한 선행을 기준으로 선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다은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괜찮아. 다은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했는데 내가 그걸 깎아내리고 의심했어. 정말 미안해. 다음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지우에게 사과했습니다. 은혜의 증언과 영상을 본 후 그들은 지우가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지우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왕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친구들이 지우와 친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1년 후 이수진의 반찬 가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늘건설의 지원으로 깨끗하게 리모델링된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반찬 맛있어요. 단골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빚 걱정 없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 전교 3등을 차지했고 하늘건설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까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교회에서 하는 봉사였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지우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10명으로 늘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지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 지우는 아이들을 배웅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교회를 나서는 지우를 은혜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우야, 오늘도 봉사하느라 고생했구나. 은혜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아니야, 지우야. 내가 원래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던 거야. 할머니는 그냥 내 마음에 보답했을 뿐이야. 은혜는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은 반드시 보상받는단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착한 마음을 계속 간직하는 거야.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오후 지우는 가게 앞에서 엄마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나도 지우야. 우리 딸 덕분이야. 수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지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착하게 살고 있어요. 그날 폭우 속에서 할머니를 구한 것이 지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겠다고. 은혜가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을 이제는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겠다고.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